네, 안녕하세요. 예, 풍수와 건축 이야기. 오늘은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풍수와 건축, 인테리어, 집안에서 더 이 하에는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하는 그런 일막이장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제가 바라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안 같은 것을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요 다음에 진행하는, 오늘 시간이 조금 텀이 좀 길긴 하지만 정확히 말해서 우리가 집을 지을 적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되면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것을 조목조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수 인테리어라고 하는데, 풍수 인테리어가 뭘까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도 같고, 이런 좀 애매모호하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분명한 사실은 하면은 좋다는 거, 요게 풍수 인테리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풍수를 보고 요거는 해야 되고 요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제 집안에 딱 들어서면 어디부터 들어오냐면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이 문이 향을 동쪽이냐 서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물론 지형과 집 구조에 따라서 현관문이 달리 될 수는 있습니다. 동쪽으로 날 수도 있고 서쪽으로 날 수도 있고 북쪽으로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현관문이 들어서 가지고, 보통 우리 집을 건축하다 보면 현관문이 있고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은 전실이라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중문이 있고 전실이 있고 그 다음에 거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중으로 되어 있냐면은, 첫째, 냉기나 온기를 한번 중간에서 머물게 해주고 들어오는 거. 아파트도 대부분 현관이 있어요. 현관 문이 열고 들어오면은 거기에 전실이라 해서 신발장도 있고 이렇게 한번 공간이 있습니다. 대개는 한 평 미만, 이렇게 한 평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오른쪽이나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전면에는 이제 전실에 들어가는 중문이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신발장 위치, 그 다음에 전실에는 조그만 창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걸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더라고요. 조그마하더라도 좋으니까 햇빛창도 좋습니다. 창이 있는 게 좋고, 왜냐면 밝은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밝아야 되는 곳이고 양한 곳입니다. 음한 곳이 아니에요. 음한 곳은 집 안에서 볼 적에 주방 외에는 다 양한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대 머리 방향이 중요합니다. 침대 머리 방향이 무엇이냐? 내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놓을지 서쪽으로 놓을지 남쪽으로 놓을지,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침대 방향 머리를 동쪽으로 많이 놓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유래는 하도 말이 많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근데 보통은 동쪽으로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집을 들어가서 살면서 침대 머리 방향을 막 여러 군데 놔봤어요. 놔봤는데
동쪽으로 머리 방향을 놓고 자면은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다 그럴까? 꿈을 들고 아무래도 편안감은 있더라고요. 이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침대를 놨을 때 안방문을 열었을 적에 그 침대 바닥, 이제 발 부분이죠. 발 부분에서 발끝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을 열었을 적에 침대가 안 보이는, 그래서 겹벽을 친다든가 커튼을 친다든가 아니면은 뭐 침대가 보이더라도 머리 쪽이 보이는 건 괜찮은데 발 쪽이 보이는 거는 안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주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위치라든가 이런 거, 거울 위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생활 공간이 있고 주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생활 공간에다가 거울을 놓는 것은 좋은데 큰 거울은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드레스룸 같은 데 저신 거울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데나 못 막 박아갖고 거울 박는 것은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은 거울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잘 나이 배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사일은 뭐 손 없는 날이라는 거 잘 아시죠? 네, 손 없는 날 잘 피해서 이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왜 그러냐면은 손 없는 날은 이제 모든 그 안 좋은 기운이, 그러니까 쉬는 날, 움직이지 않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하는 겁니다. 모든 그 이사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쓰던 거든 남이 쓰던 거든 옮기게 되면 거기에 묻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일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고 날짜를 지켜주시는 게 아무래도 미신 같지만 조금 믿을 거는 조금 뭐 손해나지 않는 선에서는 믿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사일을 딱 잡아가지고 이사를 하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은 그 택일한 날에서 변동이 없어야 돼요. 변동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자기가 계획한 날보다 조금 딜레이가 돼 있거나 좀 땡겨지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고 또는 위축감을 느끼고 이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은 택일을 정하면은 아주 불가항력적이지 않으면은 날짜를 지켜서 하는 게 좋고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풍수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귀촌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귀촌하죠. 귀농하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 근데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50%도 안 된다고 하니까는 귀촌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아주 상당히 머리도 좋고 상당히 생활력도 강하고 남이 안 하는 차별화된 아이템을 갖고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농사를 갖고 뭐 귀농을 한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귀농 귀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고 귀촌은 시골에 와서 사는 것인데 근데 전반적으로 100% 와서 사는 게 아니고 살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또 도시를 왔다 갔다 병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100% 완전히 주소까지 옮기고 100% 전원 생활을 한다, 귀촌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친구도 있어야 되고 소득 사업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도시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새로 그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의 그 기준이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1막 2장. 그러니까 1막이라는 것은 사람은 그 1막이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유년 시절이 있고 청년 시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 있고 노년이 있고 말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거치는 건데
청장년 시절에 한참 일할 때 돈을 벌어서 노후 대책을 다 해놨으면 모르는데 못 해놨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서울 예를 들자면 도시에 있을 적에는 생활비라든가 뭐 식자재비 뭐 의료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죠. 많이 들어가는 것을 시골로 가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비용을 조금 상쇄시키는, 좀 절약하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내가 생활하는 먹거리 텃밭에서 만들어서 취식을 하면서 또 좋은 그 마음, 느긋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몸에 이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귀농귀청을 하는 건 좋은데 나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귀촌을 하게 되더라도 나이가 먹어도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데 도시보다는 적게 들어가죠. 그러니까는 벌어놓은 돈이 있고 뭐 연금이나 퇴직금이 넉넉하다라면은 모르겠지만 소득 사업은 있어야 된다. 소득 사업뿐만 아니라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죽기 전까지는 뭐든가 꿈지기라서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런 거를 좀 참고해 두시고 귀농귀촌할 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정부에, 지금 현 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을 하고 몇 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은퇴자 산촌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을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부에 건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서를 만들어서 일단 올렸는데 이게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도심에서 은퇴를 하는 나이는 60입니다. 60이면은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뭐 어디든 다 똑같이 60이면은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나이 60이면은 100세 시대에 60이면은 한참 일할 수 있는, 아주 근력적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능적으로는 상당히 고품질의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퇴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새로운 젊은 사람을 들여서 그만한 능력까지 만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만한 능력 발휘를 못 합니다. 근데 그분이 퇴직을 하니까 좀 제일 큰 게 뭐냐면, 그분 퇴직자한테 제일 드는 게 뭐냐면 상실감, 그 다음에 자아를 잃어버리는 그런 게 많습니다. 상실감, 자아상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내가 뭐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거. 그 세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 주체성을 잊어버리게 돼요. 내가 안전하게 몇십 년을 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니까 나 더 할 수 있는데,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됐어요. 어떨까요? 그 기분이. 그거를 사회에다가 뭐 공직자나 뭐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요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장 일을 하는 사람이 또 갑과 을로 볼 땐 고용주와 고용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필요 없다 해서 나는 다른 사람 쓰겠다 해서 그거를 나쁘다,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나쁘다 좋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지만 저도 은퇴는 없어요. 은퇴는 없지만 어느 시간이 딱 되면은 이거를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물려주고 난 뒤로 물러나서 해야겠죠. 이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옆에서 계속적으로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많은 행복감을 느끼는 게 뭘까요? 네. 자녀도 있고, 자기 부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회사도 있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것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남자가 느낄 수 있는 보람, 내지는 이 쾌감 느끼는 게 뭘까요? 그거는 성취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자분들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남자분들은 특히나 그 성취감에 대해서 상당히 큰 만족감을 얻습니다. 순간적으로 느끼는 것은 남녀 관계 또는 뭐 사랑 또는 뭐 부부 관계, 애들, 뭐 사랑하는 우리 애들, 이렇게 친다라면은 그것은 그 남자에 대한 성취감에 비하면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남자는 성취감과 꿈, 내일, 미래,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아,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몰랐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아본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성취감은 그 남자를 더디 늙게 만들고 힘차게 만들고 내일을 기다리는, 내일을 행복을 즐기는,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이뤄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지금 6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저는 해온 일보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 가슴이 설레요. 빨리 날이 밝아서 내일 일을 또 하고 싶기 때문에 늘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마음은 일지 아닐지, 어쨌든 그런 게 좀 있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는 우리 2030 세대들, 한참 이제 학교 다니거나 아니면은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생활 하는 분들, 20, 30대들이요.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지금 생활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가정이라고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나, 그리고 내 자식까지 4대나 3대가 2대, 최소한 2대까지는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나 따로, 엄마, 아버지 따로, 우리 애기 따로 살다 보니까 집이 하나가 필요했던 게 5, 6, 7개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왜 집이 모자랄까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각자, 옛날에는 마이카 시대라고 했는데 지금 마이홈 시대가 된 거예요. 마이홈 시대가 돼가지고 이 마이홈 시대에 집이 크든 작든 내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홈 시대에 접어들면서 집이 부족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정책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정책은 정책대로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손대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걸 손댄 거서 지금 민주당이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대서는 안 될 것들은 손대면 안 되고 꼭 손대야 될 것들만 손을 대야 되는데, 그냥 이것저것 막 손을 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폭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2030 세대들의 앞날을 생각을 한다면 참 암울합니다.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집 사기도 어렵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는 지속되고, 그러면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죠. 많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성세대, 뭐 586세대, 386세대, 그러면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기회가 있는 세대입니다. 저희만 같아도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2030 세대, 지금 20, 30대 사람들 참 불쌍해요. 왜냐면은 끈없는 목줄에 끌려다니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얘기를 좀 너무 장황하고 길어서 나눠서 요번 이야기를 요거까지만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될 거,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닙니다. 120세 시대에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60에 은퇴를 했더라도, 또 내가 20대 30대더라도 앞으로 남은 삶을 얼마나 보람차고 건설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본인들 생각 여하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이제 또 뵙게 되겠지만, 오늘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1막 2장 귀농귀촌에 대해서, 은퇴자 산촌타운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30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은퇴자 산촌타운에 대해서 더 다음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정해진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은퇴자 산촌타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